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제 이름은 윤성관이고요. 지금 한양대 공과대학교 컴퓨터 소프트학부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더사의 대표로 있고요. 저 원래 겸임 교수라는 게 보통 학교 교수님들은 좀 확실한 연구 분야들이 있고 굉장히 굳건하잖아요. 그런데 겸임 교수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래서 학교랑 현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겸임 교수로 3학년 1학기 과목을 하나 맡고 있고요. 한 학기 만에 앱을 하나 만드는 그런 과정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공대에 보면 학점은 3학점인데 수업이 5시간인 그런 실험 실습 과목 있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꺼리는 그런 실험 실습 과목이고요. 학생들이 제 수업에 대해서 이 수업은 학점을 받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현업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3명이서 한 팀을 이뤄서 한 학기 만에 앱을 만듭니다. 저희의 이 코더사의 온라인 스쿨은 최근에 했던 그런 한양대 수업의 내용을 좀 더 일반인들에 맞게,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앞부분을 좀 더 붙이고 보강한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과정 총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 약간 성공한 덕후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저렇게 애플 디스팅기쉬드 에듀케이터, 그리고 애플 프로페셔널 러닝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짐볼이 붙어 있죠. 애플이 교육 현장에서 애플의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 현장을 혁신한 그런 사람들을 애플 디스팅기쉬드 에듀케이터라고 해서 그 사례를 모으고 있어요. 그 사례를 모아서 애플이 출시하는 제품에 반영을 합니다. 저는 애플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애플 디스팅기시드 에듀케이터라고 하는 교사 교수들의 모임의 멤버로 있고요. 그리고 저 옆에 프로페셔널 러닝 스페셜리스트라고 있죠. 저건 학교를 혁신하고 싶어 할 때, 학교가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혁신하고자 할 때 애플한테 항상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애플이 가서 항상 그렇게 도와줄 수 없으니 저희 같은 일종의 컨설턴트입니다. 교육에 대한 컨설턴트. 그래서 저희가 그 애플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학교에 가서 학교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운영 방식 전반적인 걸 혁신하는 걸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애플바였고요. 네. 1991년부터 맥을 써왔고요. 실제로 현업에서 앱 개발을 시작한 지는 2005년, 2006년 그때쯤부터 맥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먼저 코더사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이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낯설 겁니다, 다들.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저 코더사이라는 회사는 원래 애플의 교육 파트너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굉장히 비싸요. 저희 수업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통 학교라든지 회사랑 계약을 해서 계약된 수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그렇게 계약된 학교, 계약된 회사 외에는 참여를 못하니까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항상 해왔는데,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 금액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이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수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좀 고민만 해왔어요. 그렇게 고민만 해오다가 계속 저희에게 주어지는 그런 수업들을 해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시죠? 코비드가 터졌잖아요. 올 초부터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도 저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저희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저렇게 코비드 때문에 한양대 수업을 완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제가 그동안 많이 고민하던 좀 효율적이고 하지만 그 효과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수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수업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수업을 설계했고, 그걸 몇 번 돌려보고 이번에 상품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12주 과정이고요. 원래 학교는 한 16주 정도 수업이죠. 네, 그것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보통 방학 특강, 방학 때 저희가 하게 되면 한 8주 정도를 하게 되는데, 방학 특강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저희 수업을 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수업 하나 듣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한 과목 하나 듣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건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변곡점, 뭔가 곡선이 변하는 포인트,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부터 시작했었지, 그때부터 내가 iOS 앱 개발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제 수업의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제 수업은 변곡점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저희 과정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저희 과정은 디자인과 개발을 같이 하는 수업입니다. 4주의 디자인과 8주의 코딩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도 아닌데 왜 저렇게 디자인을 배우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look and feel, 그러니까 어떻게 예쁘게 만드는, UI를 예쁘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how it works,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이 얘기를 고 스티브 잡스 옹이 하셨죠.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이건 약간 UX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기획자들이 하는. 그래서 저희는 코딩 수업은 어려워요. 앱을 하나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 난 뭘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뭘 만들고 있지?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아시기 위해서 먼저 개발할 동기를 만들고 나서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는 게 또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iOS는 QA라는 걸 거쳐야 되고 하나의 완성된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앱스토어에 올려져요. 그 앱스토어까지 흔들리지 않고 직진할 수 있게 쭉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실패하지 않는 경우로 그쪽으로 쭉 진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디자인을 배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디자인 4주간의 실시간 원격 수업, 저희는 실시간 원격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 줌에서 함께 수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보고 그걸 가지고 과제도 하게 됩니다. 4주간의 실시간 원격에서는 앱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 워킹 목업이죠. 실제 동작하는 그런 목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고요. 기획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저렇게 개인별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창업자를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 과정을 제가 항상 해오고 있거든요. 2018년에 청년 창업 과정에서부터 2019년, 2020년 실전 창업 과정이라고 하는 실제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서비스라든지 프로덕트 제품을 프로토타입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토타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라인에서 쌓아놓은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에 있어서는 저의 전문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4주간의 동영상으로는 iOS HIG, iOS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iOS는 저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정면으로 위배하는 앱들은 리젝합니다. 앱스토어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만큼 어떤 앱의 문법, 앱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앱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iOS HIG 함께 읽기 동영상이 있고 그걸 여러분들은 함께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앱의 기획을 하는 방식, 내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이라든지 앱 디자인 사이클, 저건 애플이 만든 거죠. 앱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코딩 8주간의 실시간 원격 수업에서는 앱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어떤 기반 기술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스위프트 문법을 배우고 UI 킷을 이용한 앱 개발. 물론 여러분들이 스위프트 UI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UI 킷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깃허브를 통해서 협업을 하는 방법,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 난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액티비티들. 그러니까 아마 실시간 원격으로 줌에서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 드리는 내용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 찾아내고 소회의실에서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채워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줌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이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난 그냥 가만히 온라인 동영상 보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 알려주고 내가 혼자 실습하는 걸 원한다 라고 하시면 저희 수업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수업은 동영상도 있거든요. 동영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42시간 이상이 되는 그런 분량의 동영상을 보셔야 되거든요. 동영상 학습은 동영상 학습대로 하시고, 동영상 학습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그걸 실시간 원격으로 와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 그런 활동들을 실시간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3명이서 한 팀으로 앱 개발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요. 3명으로 딱 안 떨어지는 그런 정원의 경우에는 2명으로 이루어진 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4명짜리 팀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저희 수업에서 4명짜리 팀은 안 만들어요.
왜냐면 팀원이 한 4명 정도가 되니까 좀 프리라이더가 생기더라고요. 하기 싫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뭘 할지 자기 역할을 좀 못 찾는 분들이 계셔서 3명이서 한 팀을 이루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3인 1팀으로 앱 개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딩 8주간의 동영상 학습, 네, 40시간 분량. 아까 제가 총 비디오가 한 42시간 분량이라고 그랬죠? 네, 40시간 정도 분량의 단내 나는,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동영상을 보고, 그걸 가지고 저희의 과제를 수행하시고, 그걸 확인받고 피어 리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인트로 앱 데브, 라고 하는 애플의 커리큘럼이거든요. 인트로 앱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굉장히 쉬운 수준의 동영상, 저게 한 6시간 정도 분량이 돼요. 그거랑 앱 데브의 파트 1과 파트 2, 파트 1이 한 11시간 정도 되고요. 파트 2가 한 20시간 정도 돼요. 이건 저희가 입과를 하시고 나면 미리 저 동영상에는 초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학습 루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UX 디자인과 앱 디벨롭먼트 4주, 8주. 앞쪽에선 프로토타입을 개인 작업으로 만드시고요. 뒤쪽에서는 8주간 팀 작업으로 앱스토어에 올릴 앱을 만들게 됩니다. 큰 틀은 이렇고요. 저 틀 안에서 이번 주차의 과제에 대해서 실시간 원격에서 안내를 드리고 동영상 강의 수강해서 과제를 하고 제출을 하십니다. 저희가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걸 또 팀원들과 함께 피어 리뷰를 하고 다음 주차에 과제를 안내받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부터 저런 방식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비디오를 보고 그 비디오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저희 피드백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 피어 리뷰도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시간 원격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 문제를 내고 풀어본다든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앱에 대해서 뭐 이제 포스터 세션 같은 그런 설명하는 수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저렇게 실시간 원격과 동영상 수강, 과제 제출, 피드백, 피어 리뷰, 그리고 액티비티. 그게 계속 12주간 저 사이클을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0주부터 시작을 하면 4주간 아이디어 정리를 하고 저때 사실 아이디어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가 동영상을 드릴 거거든요. 인프런이라든지 구름 에듀 같은 그런 동영상 플랫폼에서 여러분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 아이디에다가 저희 강좌를 넣어 드려요. 그러면 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 때부터 사실 앱 개발 수업도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뒤쪽에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사실 저 4주 만에 4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다 보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 7주 정도까지 동영상을 다 보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해드려요. 미리 좀 처음부터 동영상 수강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때 아이디어를 정리하면서 앱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배우고 내 앱의 아이디어를 완성을 하고 나면 그걸 발표하고 나서 30명 기준으로 좋은 아이디어 10개를 고르고 그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팀을 짜요. 5주 전까지는 엑스코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걸 제외하고는 5주 때부터 팀에서 열심히 이제 GitHub 리포지터리 파서 코딩을 실제로 하기 시작할 거고요. 팀을 짜고 나면 그때부터는 집중 동영상 학습 기간. 저때 실력이 좀 부쩍 느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8주째 포스터 세션이라고 하는데 저 포스터 세션이 저희 온라인 수업의 좀 핵심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앱에 대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 포스터로 서로서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때 팀 내에서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들고 싶은지가 완전히 결정이 되고 우리 팀의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아이디어가 좀 확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볼 수 있습니다. 10개 팀이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의 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께 그렇게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포스터 세션이고 팀 프로젝트 기간에는 보통 회사에서 앱 출시할 때 크런치 모드라고 하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는 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혹시 직장인 분들은 이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때 시간이 충분한가? 내가 좀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분들은 제가 일부러 방학에 좀 맞췄기 때문에 요즘에 여행도 잘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앱 하나 앱스토어에 올려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라고 생각해서 방학을 여기에 완전히 투자를 하겠다 라는 생각이 그런 자신이 있으시면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웹페이지로 합니다. 발표 웹페이지를
10주차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12주차에 발표를 하는데 저 발표가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네, 저 발표가 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발표를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었어 라는 걸 발표하는 거고, 앱스토어에 올리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때 저희가 앱스토어 등록까지에 대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해서 난 앱스토어에 어떻게든 한번 올려볼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럼 결과물은 어떤 게 나오느냐? 우리 수업의 결과물 아시겠지만 앱입니다. 앱. 왜 하필 앱이냐? 왜 그렇게 앱스토어에 앱을 만들어야 되냐? 가끔씩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이라는 건 경험이고 습관이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성공을 해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 성공 근육이라고도 해요. 성취 근육. 그런 성취 근육을 키우는 게 목표예요. 우리 수업은. 한번 앱스토어에까지 올려봤다는 게 굉장히 귀한 자산이 됩니다. 내가 앱스토어에 앱을 올려봤어. 내 앱이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앱스토어까지 앱을 올릴 수 있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경험이고요. 물론 우리가 뭔가를 배워나갈 때는 좌충우돌 막 이리저리 부딪혀가면서 실패를 경험해 가면서 그렇게 배우는 게 맞는데요. 우리에게는 12주라는 짧은 시간이 있어요. 그 12주 안에 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좁은 길, 실패하지 않는 길,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실패하지 않는 길을 타고 그렇게 좌충우돌하지 않고 쭉 나갈 거거든요. 앱스토어에 앱을 한번 올려보기 위해서. 그래서 앱스토어에 내 앱을 올려본다라는 경험, 그리고 마켓에다가 내 앱을 직접 한번 등록해 본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취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발휘할 겁니다. 직접 앱을 배포까지 해봤다. 이게 그냥 배포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다가 상품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굉장히 좀 QA를 정말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깐깐하게 해요. 우리 보통 백화점에 물건 납품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플의 QA는 여러분들이 정말 팔 수 있는 상품을 가져왔어? 정말 딱 이런 자세예요. 애플의 앱스토어는. 그런 검증, QA를 한번 애플의 QA를 타본다는 거, 그게 또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기존 직장인들도 앱 수익을 올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줌을 통해서. 기존 직장인들도 앱스토어를 통해서 앱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제 학생 중에는 최근에 게임을 만들었다가 3명이서 만든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이 꽤나 잘 돼서 회사를 그만두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앱스토어에 앱을 올려서 개인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좀 한정돼 있다. 많이 좁아졌다. 라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저렇게 앱스토어에 올라가는 앱 말고 개인별 결과물은 어떤 게 있냐면요. 앱을 제외하고는 웹페이지로 발표를 해요. 우리는. 그래서 웹페이지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저건 아마 코더사이 웹페이지에 가보면, 코더사이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지금까지 수년간 학생들이 앱을 발표할 때 사용했던 웹페이지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딩과 기획에 대해서 학습을 한 학습 노트를 저희가 작성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별 학습 노트를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게 아마 나중에 앱 개발을 스스로 좀 공부를 이어나갈 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료증을 드립니다. 수료증은 뭐 프로토타입 내용도 들어갈 거고, 리파지터리에 대한 기여도, 그러니까 공동작업을 하는 분들이 그 공동작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걸 거기에다가 적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웹페이지와 뭐 발표 동영상 같은 것들이 개인적인 결과물이 되겠네요. 준비물은 일단 우리 수업은 엑스코드를 굉장히 많이 쓰는 수업이고, 깃허브로 협업을 하고 디스코스라고 하는 포럼을 이용합니다. 포럼에서 여러분들이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고요. 이따 제가 포럼은 보여드릴게요. 넘버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학습 노트를 기록하시게 되고요. 그건 무들이라고 하는 LMS를 통해서 공유가 될 겁니다. 일정, 스케줄, 과제,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시판 개념이에요. 일종의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학습 관리 시스템. 꼭 우리 학교에서 학사 관리용 그런 툴이 있잖아요. 서버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툴들은 보통 저 정도가 될 거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맥이 있어야 돼요. 앞부분까지는 맥 없이 아이패드로도 가능한데요.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코딩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엑스코드를 써야 됩니다. 엑스코드는 맥에서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맥이 있으셔야 되고, 엑스코드 12 최신 버전이 돌아가는 맥이면 됩니다.
그리고 넘버스는 무료 앱이니까 뭐 맥을 쓰시는 분들이면 얼마든지 넘버스는 무료로. 네, 엑스코드도 무료예요. 그러니까 사실 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 원격 수업을 하기 때문에 줌을 설치하셔야 되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사실. 내가 만드는 앱이 아이폰이 필요하다, 뭐 위치 기반이라든지 AR, 뭐 이제 카메라를 사용한다, 그러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필요한데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서비스라든지 유틸리티성의 프로그램, 뭐 그런 걸 만든다라고 하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필수는 아닙니다. 맥에 있는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코딩한 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맥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GitHub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고요. 구름에듀, 인프런, 저 둘 중에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동영상 강좌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동영상이거든요. 그걸 넣어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더사이 포럼,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런 포럼이라든지 LMS. 포럼은 제가 먼저 보여드릴까요? 지금 저 포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찾는 법부터 일단 먼저 코더사이 웹페이지가 있죠. 코더사이.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이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와서 어떤 회사지, 뭐 하는 곳이지 한번 쭉 훑어보시겠죠. 여기 보시면 코더사이 라운지 오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저 라운지로 가게 되고요. 질문 답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질문 답변들이 좀 있군요. 이런 포럼은 질문과 답변을 아카이빙, 그러니까 쌓아 나가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질문과 답변이 하나하나 소홀하지 않게 다루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신경 써서 질문을 해야 되고요. 답변을 하는 사람도 신경 써서 정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뭐 툴바 아이템에 대한 거죠. 툴바 아이템의 위치 관련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또 이어지고 하나의 이슈가 끝날 때까지 저렇게 하나의 스레드에서 쭉 이어나가는 이런 방식이라서요. 그런 방식이고, 이건 저희들도 일반 게시판처럼 뭐 카톡 메시지처럼 흘러가는 거로 생각하지 않고 쌓여 나가는 거로 생각을 해요.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잘 쌓아 나가면 굳이 질문을 하지 않고도 여기서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저걸 좀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건 사실 우리 클래스에 입과하지 않는 분들도 저기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정성스럽게 답변해 드립니다. 왜냐면 저 포럼이라는 것 자체가 좀 학술적인 이야기를 쌓아 나가는 장소거든요. 선수 과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코딩을 하나도 몰라, 코딩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부터 수강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1월 14일 전까지 미리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하셔야 되냐면 코딩 배우기 1, 2를 먼저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이패드나 맥에 보면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고, 그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에 코딩 배우기 1과 2가 있거든요. 네, 저건 스위프트 아이 채널에 있는 거고, 저걸 또 인프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름에듀 같은 데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들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굉장히 쉽게 스위프트 코딩을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코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좀 확신이 안 선다 라고 하면 아이패드에서 저걸 먼저 들어보시고 이거 재밌네 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선수 과목이에요. 저거 먼저 한번 해보시면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수업을 끝까지 듣고 앱을 만들 수 있겠다 없겠다 라는 걸 무료로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말고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비디오가 꽤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 커리큘럼은 애플의 Everyone Can Code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거든요. 2016년부터 열렸던 캠페인인데 저 콘텐츠도 계속 보강하고 있어요. 저희는 애플의 저 공식 콘텐츠를 이용해서 수업을 합니다. 저기 보시면 초등부터 대학 이상 현업 개발자 주니어 정도 단계까지의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 커리큘럼 패스웨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서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다라고 하는 걸 다 정리해 놨는데, 저기 보시면 제가 잠깐 권해드렸던 코딩 배우기 1, 2는 4학년 이상이에요. 초등 4학년이 하는 걸 시키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딩 배우기 2에 들어가면 꽤 어려워요. 저도 문제 하나 푸는데, 페이지 하나 푸는데
한 3, 40분 걸리고요. 코딩 배우기 1에서 좀 이제 뒷부분으로 들어갔다가 아니네 그러면서 처음부터 풀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풀어야지 라면서 잘 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독자들이 올려놓은 풀이를 보니까 띵 하면서 머리를 맞은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아,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등 4학년이 코딩 배우기 2회 끝까지 못 풀어요. 그걸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산적 사고에서 추상화 부분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짧은 초등학생들이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그걸 소화해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화에서 하고 있는 수업도 CS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화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이제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Everyone Can Code라고 하는 1, 2를 먼저 들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저 인트로 앱 디벨롭먼트 위드 스위프트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저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선수 과목은 무료로 지금 풀려 있으니까요. 내가 아주 기초가 부족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걸 먼저 들어주시고, 그러고 나면 인트로 앱 디벨롭먼트 위드 스위프트인데 저도 확실히 CS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과 많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분들이 어디서 어려워하는지를 대충 알겠더라고요. 사실 저 인트로 앱 데브라고 하는 저 수업은 인프런 같은 그런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에서는 이거 너무 쉽다라고 해서 오히려 평이 안 좋은 그런 수업이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저것도 어려워서 2번씩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쉬운 콘텐츠입니다. 굉장히 쉬운 콘텐츠고, 이 쉬운 콘텐츠라는 말을 안 해야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쉬운 콘텐츠인데 난 못하고 있구나라고 또 그렇게 실망하시더라고요. 단계별로 그렇게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굉장히 촘촘한 계단을 만들어 놓은 그런 콘텐츠고요. 그 밑에 보면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 위드 스위프트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일종의 우리나라 고교 학점제 같은 겁니다. 미국의 AP 과목이라고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미리 대학 수준의 수업을 먼저 듣고 학점도 미리 따고 내가 저 전공에 가도 될지를 확인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듣는 대학 수준의 수업인 거죠. 이 수업이 인트로 앱 데브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컴퓨터 사이언스, 뭐 네트워크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런 걸 좀 추가해서 만든 겁니다. 이 콘텐츠의 수준을 아시겠죠?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만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만한 그런 수준의 콘텐츠고요. 이게 한 책 페이지로 오면 200페이지 정도, 동영상 시간으로 저게 5시간 27분인가 그래요. 인트로 앱 데브가. 책 페이지가 200페이지인데 출판되어서 나오는 책으로 치면 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아래쪽에 앱 디벨롭먼트 위드 스위프트라고 하는 게 진짜 콘텐츠고요. 저게 앱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는 콘텐츠고, 저 정도를 하고 나면 주니어에 진입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니어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주니어에 진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내용이 책으로만 한 1000페이지 정도가 돼요. 와우, 엄청 많죠. 근데 그 안에 실습 코드라든지 뭐 실습 예제들 그런 것까지 치면 출판되어서 나오는 책방에서 파는 책으로 치면 한 20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수업의 동영상은 2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파트 1, 파트 2가 있는데 파트 1이 11시간이 좀 넘고요. 파트 2가 한 20시간 가까이 돼요. 17, 18시간. 저 콘텐츠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인트로 앱 데브는 앱 디벨롭먼트 위드 스위프트 수업을 듣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희는 여기에서 굉장히 촘촘한 계단을 만들어 놨다. 촘촘한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바쁘게 발을 움직여야 되지만 하나하나 밟고 올라갈 수 있는 허들을 좀 없애는데 많이 노력을 했고요. 애플도 그걸 컨셉으로 이 Everyone Can Code 커리큘럼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 코딩 배우기를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아이패드에서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저런 콘텐츠가 있고요. 코딩 배우기 1, 2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보틱스 저런 데 관심이 있다면 저런 로보틱스하고도 연결되는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서 저거 하나만으로도 전 사실 아이패드가 제값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저렇게 퍼즐 기반으로 제 이름이 바이트거든요. 바이트가 보석을 먹는 그런 퍼즐을 풀어나가는 거고요. 런투코드 1에는 기초 알고리즘, 뭐 명령, 반복, 조건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식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자, 펑션 앤 루프, for 루프를 보면 보통 저런 코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지 않습니까? 함수 안에 저런 포문이 들어가고 뭐 이것도 굉장히 낯선 분이 많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저렇게 명령 바가 있어서 명령 바에서 그냥 탭탭탭 하는 걸로 명령을 입력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저 세 갈래 길이 있어요. 저 세 갈래 길을 우리가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걸 쪼개서 생각하고 세 갈래 길의 패턴을 생각하고 그 풀어내는 순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풀어내는, 그래서 왼쪽에서 막 저렇게 코드를 입력해서 오른쪽에 있는 퍼즐을 풀어내는 건데요. 이것만 봐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겠다 싶죠. 네, 이 콘텐츠가 초반에는 굉장히 쉬운데요. 뒤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뒤쪽에 가면 우리 보통 마이크로 마우스, G가 미로를 찾아 나가는 그런 콘텐츠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실 만하고요. 이 콘텐츠 무료로 다 되어 있고 수업도 무료로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딩 배우기 2가 있는데요. 코딩 배우기 2를 보시면 뭐 추상화를 저기에서 배우게 되죠. 매개 변수, 연산자, 타입, 초기화 뭐 저런 걸 배우게 되고요. 코딩 배우기 2에서는 저렇게 매개 변수,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다 라고 치면 여기에서는 좀 더 입력하는 내용들이 좀 고급 내용입니다. 이 개념을 좀 익히고 나면 앱 개발을 할 때 좀 더 쉽게 개발을 하실 수 있어요. 저기 열쇠를 돌리면 저 멀리에서 발판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 발판. 네, 저렇게 두 개의 캐릭터가 협업을 해서 퍼즐을 풀어나가는, 그리고 이 2권에는 뒤쪽에 보면 약간 마인크래프트처럼 직접 퍼즐을 만들어내는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앱개발 엑스코드라는 툴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세 번째 거는 뭐 하지 않고 바로 앱개발로 들어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웃 오브 코드라고 하는 코드.org에서 하는 수업용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면 저걸 먼저 시작을 하길 권해드리고요. 이걸 해보니 나 앱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저희 수업에 입과를 하시면 됩니다. 저건 스위프트아이라고 하는 채널, 지금 현재 제가 설명회를 하고 있는 이 채널에 보시면 코딩 배우기 1, 2 외에도 앱 개발에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비디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아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 수업은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고요. 아마 이 광고를 보고 오셨을 건데요. 광고를 보고 오신 분들은 이 페이지도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인 영업 시간입니다. 네. 지금 현재 누적 수강생은 한 5,000명 이상이죠. 왜냐하면 제가 2009년부터 iOS 앱 개발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삼성 멀티캠퍼스의 iOS 앱 개발 과정을 제가 이제 커리큘럼 세팅을 했고요. 거기에서 한 5년간 또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코딩 교육을 해왔고 지금은 애플과 교육적인 파트너로 그쪽과 관련한 어떤 계약된 학교 그리고 계약된 회사들 을 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강생은 한 5,000명 이상이라고 봐요. 네, 저것도 약간 이제 조금 줄여서 생각을 한 거고, 한때 중앙대에서 했던 방학특강은 방학특강인데 입소문을 타서 학생들의 바이럴이 대단하더라고요. 30명 모집인데 90명이 와버려서 매번 면접을 보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재수해서 수강하고 막 그랬어요. 학점 들어가지도 않는 수업이었는데 학생들한테 이 수업을 들으면 앱도 만들 수 있고 취업도 잘 되고, 실제로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도고동문학과 유럽학과 학생이 네이버에 입사를 했거든요.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입소문도 타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수업이라서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경쟁률이 한 3대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항상 3대1 수준이었어요. 이제 요것도 한 30건 이상이 되겠죠. 12주 만에 앱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반에 공개를 하는, 참 저도 이게 그렇게 계약된 곳이랑 수업을 열기만 할 때는 물론 지금도 계속 그런 수업이 열리고 다른 지금까지 하던 학교들도 계속 하겠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열고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코र्스를 일반에 열고 있거든요. 이번에 가능하면 저희도 오픈을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열기 위해서 최소 수강 인원 15명 이상이면 일단 열려고 하고요. 뭐 설명들 다 나와 있고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이제 수강생들 앱을 보시려면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있고요. 그리고 7주 만에 앱 개발한 내용에 대한 설명, 아마 요거
요 비디오에 대한 설명, 이 비디오까지 이 두 개 비디오에 대한 이 두 개 카드 뉴스에 대한 설명이 될 건데요. 7주 만에 앱 개발했던 사례를 알려주는 동영상도 한번 보시고, 저희 수업은 저와 박종영 강사가 합니다. 박종영 강사는 가장 최근에 앱 개발을 한게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이제 KB카드 있죠. 국민카드 앱을 만들었어요. 저희 강사들은 iOS 앱 개발 한 10년 넘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iOS가 나오기 전에 맥 앱 개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맥에서의 앱 개발부터 시작을 했고, 이분도 맥에서의 앱 개발부터 시작을 했고, 이 두 분은 iOS 앱 개발부터 시작을 했지만 iOS 2.0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극초창기죠. 네, 극초창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10년 넘은 iOS 개발자들입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의도 굉장히 오래 하고, 저희와 함께 어떤 강의 커리큘럼을 함께 항상 공유하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어서 수업에 있어서는 확실히 보장을 하고요. 여러 학교들이 있었고, 저 학교 학생들이 다들 좋은데 취업을 했겠죠. 네, 좋은데 취업을 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그걸 굳이 여기에다가 올려놓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사례, 중앙대, 한양대 사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코드사이 라운지, 여기에도 링크가 있네요. 네, 질문 답변에 대한 거. 코드사이 페이스북 그룹은 나중에 수료하시고 나면 제가 한번 또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코딩 배우기 1, 2 공부하기, 여기 상세 커리큘럼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보통 이 정도 비용을 학교에서 내거나 회사에서는 이것보다 더 비싸게 하죠. 그래서 인당 수강생 부담액이 한 180만원 정도 수준인데, 이걸 실시간 원격과 온라인 수업을 함께 병행을 하다 보니 원래 하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그대로 그 커리큘럼을 유지하면서도 요 정도 가격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만들고, 그걸 한 2번 정도 돌리고 지금 3번째 3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러 가기를 누르시면 곧바로 결제로 들어가요. 아직까지는 요 가격이고 아마 저 가격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서, 이게 팀 작업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팀 작업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팀 작업에 대한 어레인지를 많이 해본 적이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앱을 만들긴 너무 어려우니까요. 혹시나 다음번 설명회가 있을 때 또 알림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게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해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소수의 인원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케팅이나 홍보에는 좀 약해요. 그전에는 사실 홍보나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가 없었죠. 전부 다 계약된 곳만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좀 확장을 해서 저희만의 커리큘럼, 저희만의 과정을 열려고 하다 보니 저렇게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잘 못하긴 해요. 저렇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 설명회가 있을 때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질문들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웹을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인데 웹을 하지 않고 앱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진 않아요. 앱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웹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멋진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고요. 멋진 서비스들 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웹이 더 활용도는 높은 것 같아요, 앱보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이게 웹으로 가능한가, 웹 기술로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헬스킷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건강 정보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이제 AR, VR, AR은 또 웹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구글에 보면 검색하면 AR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웹으로 못하는 것들, 그것들은 네이티브하게 그 디바이스 기반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경우에 앱을 개발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웹을 만드시는 분들은 보통 좀 하이브리드로 앱을 많이 만들려고 하죠. 하이브리드 개발을 했을 때 UX적인 면, 그러니까 코딩을 해서 어떤 기능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지금 뭐 이제 플러터라든지 리액트 네이티브라든지 뭐 아니면 HTML 기반으로 만든 하이브리드 앱도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요. 뭔가 UX적인 면, 사용자에게 쫀득쫀득하게 달라붙는 앱, 그런 걸 만들려면 아무래도 좀 네이티브한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웹만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웹만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앱을 하는 게 표현력을 넓히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커리큘럼을
안 보여드렸네요. 코도사이 웹페이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실시간 원격 코스에 대한 설명에서 상세 일정 보기를 누르시면 상세 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버뷰가 있고 오버뷰에서 그리고 4주 동안 우리가 하게 될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고 요것들이 다 링크예요. 이것들이 다 링크라서 클릭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시면 곧바로 저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나왔죠? 빨리 끄겠습니다. 녹화된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게 되면 저 비디오를 보고 오셔야 돼요. 동영상 수업 2시간 50분은 이 내용에 대한 거고, 이거 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4주차에 있는 내용들은 아직은 무료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이 보면 라이브 동영상을 그대로 잘라 넣은 거라서 중간에 보면 좀 쓸데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막 물 마시는 장면이라든지 뭐 헤매는 장면, 그런 것들 다 컷을 해서 회차마다 한 30분 정도씩을 커팅한 편집본이 있어요. 그 편집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보는 것보다는. 유료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이제 편집본을 드리긴 해요. 약간의 차이는 있죠.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그러고 나면 이게 6시간 8분짜리 인트로 앱 데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인프런이라든지 아니면 구루메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그 코스에 입과하시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 코스를 여러분들은 수강을 하시는 거고요. 이것만 해서 5시간 23분이 맞고, 요것도 링크인데 무료로 볼 수 있는 유튜브 링크인데 이게 43분짜리네요. 그리고 앱데브 파트 1 11시간짜리 미리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가 진짜 미쳤네요. 20시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 미리 앞에 4주차 수업을 들으면서 동영상을 들으면서 좀 봐주셔야 되고요. 각 실시간 원격 수업에서 뭘 하는지가 나오죠. 이때는 3시간 동안 하이어 오더 펑션 비행기 날리기와 누가 먼저 도착하나 활동, 이게 다 활동이에요. 코딩 활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동영상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수업 시간에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로 이런 것들이 나가고 4시간 동안 포스터 세션하고 기터 페이지 만들고, 이때 팀당 30분 전체적으로 이제 5시간 예상되는데 팀별 멘토링, 이건 아마 팀 수가 적어진다면 이 정도 시간이 안 걸리겠죠. 아무튼 팀당 30분간 팀 멘토링을 하고 파이널 발표를 하고 앱스토어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고 8주 코딩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수업은 12주 짧잖아요. 공부하는 법 알아가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공부하는 법 알아가기라는 건 저희 수업이 굉장히 짧은 수업이기 때문에 저희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계속 학습을 이어나가셔야 되거든요.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UI 킷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해한다든지 뭐 쓰는 법을 하나 안다기보다는 UI 킷이라는 게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애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처음 보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앱을 만들 때는 어디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iOS의 어떤 일종의 컨벤션이라고 하죠. iOS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규칙들, 원칙들, 그리고 이론적인 토대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달해 드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안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기술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애플에도 특히나 이제 바닥에 깔려야 되는 기술이 있다. 그래서 바닥을 잘 깔고 그 위에서 기술들을 올리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겠다 라고 모코나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게 처음으로 계약 없이 일반에 공개되는 수업이라서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확실한 어떤 일기로서의 그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기들의 역할이 있고,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계약된 학교, 계약된 회사와의 어떤 수업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냥 일반에 공개한 이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그러니까 일단 수료를 잘 하고 다 수강을 잘 할 수 있고 수료를 하시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는가, 어떤 진로를 찾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수업에서 뵙길 바랍니다. Keep going, 스위프트 하이. 네, 우리 항상 이렇게 인사해요. 네, 스위프트 하이에서는.